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 방침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36년 전 광주의 참상을 세계 알렸던 외신 기자들이 광주를 찾아 당시의 기억을 전했습니다. 망월동 구묘역에서는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5.18 이후 전국 각지의 수많은 열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 무명 열사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오늘부터 10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와 신진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정부가 올해도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공론이 분열되지 않게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를 재창하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대통령이 지시한 결과는 또 한 번의 재창 거부였습니다. 주말 사이 재창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던 5.18 행사위와 지역사회는 정부가 국론 분열의 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5.18에 대한 평화와 회복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기념식에 올해도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념식에 불참해온 유가족 등 5월 단체들은 올해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릅니다.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재창으로 만드는 항의 표시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기념식 참석자는 물론 시민들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부르고 싶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권력도 또 특정한 세력도 이 노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침묵 시위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전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했던 두 야당 원내대표는 입장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재창을 거부하면 국정협조를 기대하지 말라, 보훈처장을 해임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월 18일 당일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5.18 기념식에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고 이들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4.13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불통 정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힌츠페터 씨는 고인의 바람대로 유해 일부가 광주 망월묘역에 묻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3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외신 기자들이 옛 전남도청을 둘러봅니다. 다시 찾은 항쟁의 현장에는 아시안 문화전당이 들어섰고 기자들의 머리에는 백발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당시의 기억. 시민들의 연대 정신과 윤상원 열사의 눈빛도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And I said, it looks like the forces are overwhelming. What will you do? Will you surrender? Or will you all die here? And he said, we will fight to the last.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독일의 언론인 위르겐 히츠페터 씨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에 숨진 힌츠페터 씨는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유해의 일부 남아 망월묘역에 묻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He called me every time in his life. He wanted to stay with you on this emotional place after he would died. 국내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
위험을 무릅쓴 그들의 헌신과 용기에 광주 시민들은 감사와 환대로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이) 오늘날의 역사적 위상을 갖추게 된 데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5.18 역사에서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5.18 36주년을 맞아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희생된 이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북 영주 출신의 대학생 고 김의기 씨를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에 시민군들이 진압된 지 만 사흘이 지난 1980년 5월 30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한 청년이 계엄군 탱크 사이로 떨어져 숨집니다. 서강대 무역학과 76학번 김희기 씨가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뿌리고 떨어진 것입니다. 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주의 죽음 앞에서 또는 광주를 기억하자고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한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힘입니다. 당시 6층에서 떨어진 김희기 군이 피를 쏟으며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엄군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기보다는 그가 뿌린 유인물, 동포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줍는 데만 신경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농민운동가를 꿈꾸던 김희기 씨는 1980년 5월 광주 북동성당에서 있었던 한평 고구마 농민투쟁 승리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왔다 계엄군의 학살을 목격했습니다. 광주가 고립되지 않게끔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다른 데서도 같이 그 시위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니까 올라가서 그 부분을 하라고 그런 거죠. 자기도 그럼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올라가겠다고. 5.18이 끝난 지 사흘 만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광주에서 수백 명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동포인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잖아요. 그러면 나 그때 숨어 있었다. 내가 너 만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그다음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광주 MBC는 취재 과정에서 김희기 씨가 생전에 남긴 신동엽 시인의 금강을 읊은 육성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서사시 금강 신동엽 1894년 3월 21일 전봉준이 영수라는 오천 농민이 동학 농민혁명의 깃발 높이 나부끼며 고부군청 향해 진격했다. 머리마다 휘날리는 노랑수건, 질서정연한 대열, 여기저기 높이 펄럭이는 깃발, 물리치자 학정 구제하자 백성. 서강대 후배들은 해마다 그의 이름을 딴 의기제를 지내며 선배의 뜻을 기립니다. 광주항쟁을 서울에서 처음 알렸던 이제 서강대 동문이신 김의기 선배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의기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뜻을 모아서 항쟁이 진압된 이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최초로 숨진 김희기 씨. 3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화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광주의 5월. 5.18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지요. 그 두 곳 말고도 광주 곳곳에 5월 항쟁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남대 정문 앞에선 비상겸에 맞춰선 첫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계림동 통일회관 앞에선 계엄군의 첫 총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동 문화전당 건너편엔 투사 회보를 만들었던 녹두서점이 있었고요. 5.18 기념성당으로 봉헌된 남동성당에선 광주의 민주인사들이 모여 수습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송화동과 동구 주남마을에선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항과 희생의 역사가 깃든 5.18 사적들을 찾아가기 쉽게 엮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5월길인데요. 인터넷 사이트나 5.18 기념재단에서 자세한 코스를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편향적인 역사교과서 때문에 5.18이 상처받고 있는데요. 5.18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기억하는 것, 5월길을 걸으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5연승을 달렸습니다. 투타의 조화, 신구의 조화, 조화가 빛났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들이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홈런에다가 승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쐐기포를 날리고 막내 신의 선수들은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호수비로 화답합니다. 지난달 하위권에 맴돌던 기아 타이거즈가 5월 들어서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5연승을 비롯해 가파른 상승세로 5할 승률에 복귀했고 이제는 상위권 진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동력은 몰라보게 달라진 타선입니다. 필 라지완 이범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꾸준히 제 몫을 하는 데다가 김호령, 오준혁, 강한울 등 신의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타선의 그런 활약도 있겠지만 과거에 조금 무기력했던 이런 신인급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힘을 얻지 않냐. 실제로 시즌 개막 전 약점으로 분류됐던 타선은 팀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등 전 분야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양현종이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올리는 등 헥터와 지크로 이어지는 선발진의 안정도 상승세의 동력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윤성민과 임준혁의 이탈에 따른 4-5 선발의 공백과 들쭉날쭉한 경기력은 선두권 도약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두산 SK와 6연전을 치르는데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에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자는 신민당 대표 시절 공천을 대가로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옥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광주시와 산하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신고센터 개설과 민관합동 피해대책본부 구성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 과기원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인체 삽입용 태양전지는 간단한 피부 시술로 삽입이 가능합니다.